안녕하십니까. 자, 즐거운 자기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1년도 3회 기사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항부터 보실 건데요. 1번 보시면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L1, L2인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가 M일 때 결합계수를 구하는 식을 구하라고 하네요. 공식이죠. 결합계수 K는 루트의 L1, L2분의 M이 되더라 해서 상호 인덕턴스 M이 결합계수 K 곱하기 루트 L1, L2더라 이런 거죠. 결합계수는 0에서부터 1 범위 안에 들어가더라. 어쨌든 공식이니까 3번을 체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정상전류계에서 J는 전류밀도, 시그마는 도전율로 오는 고유저항이는 전개의 세기일 때 오메 법칙의 미분형을 찾아라 라고 하고 있는데 괜히 미분형이라고 나와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별거 없어요. 전류밀도라는 걸 생각하시란 얘기예요. 저희 6장에서 했던 거 마냥 전류밀도라고 하는 스몰 i 이게 이제 J라고 쓴 거죠. 근데 전류밀도 개념이 뭐냐면 면적분의 전류가 되는 거라서 면적분의 i는 r분의 v 그러면 r 곱하기 s분의 v가 되는 거고 저항 r이 로우 s분의 l 곱하기 s분의 v면 로우 곱하기 l분의 v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로우분의 1 곱하기 l분의 v라고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로우분의 1이라고 하는 게 고유저항의 역수니까 전도율 K이고 L분의 V는 전개 2가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단위가 암페어 퍼 제곱미터가 되던 거죠. K2다라고 하는 거. K라는 거 대신에 뭘 써요? 시그마라는 거 써도 좋다. 시그마 곱하기 2다라는 거 쳐도 됩니다. 그래서 2번에는 3번이라고 하는 거. 3번? 1번이죠. 시그마 2. 1번. 시그마 2니까 로우이라고는 쓸 수 없어요. 로우는 고유저항이어서.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길이가 10cm가 되고요. 그리고 단면의 반지름이 1cm인 원통형 자성체가 길이 방향으로 균일하게 자화되었을 때 자화의 세기가 0.5 웨버 퍼 제곱미터라고 하면 자기 모멘트를 구해라. 자, 이것도 별게 아닌 게 원통 도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길이가 10cm가 된다는 얘기고 반지름이 1cm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길이 방향으로 균일하게 자화가 되었을 때 자화의 세기 J가 0.5 웨버 퍼 제곱미터라고 하면 자기 모멘트를 구하세요 라는 건데요. 자화의 세기는 단위 최적당 자기 쌍극자 모멘트예요. 쌍극자 모멘트가 ml이라고 해서 웨버미터가 되는 거니까 쌍극자 모멘트 m을 구하라는 얘기고 J 곱하기 최적해라라는 얘기죠. 그럼 J는 0.5가 나와 있고요. 최적이라는 걸 찾아내시는데 최적은 뚜껑의 넓이 파이 r 제곱이 필요하죠. 파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 곱하기 총 길이 10cm니까 0.1m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계산기 눌러보시면 1.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 돼요. 뭐 간단한 겁니다. 자화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자, 넘어가셔서 4번 문항 보시죠. 그림과 같이 공기 중에 두 개의 동심구도체에서 내구 A에만 전하 Q를 줬대요. 내구 A에만 플러스 Q 쿨롱을 줬다라는 얘기고 외구 B를 새로운 개념이네요. 접지를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쌤 이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A는 플러스 Q가 돼 있고 B가 0이 돼 있을 때 전위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이라는 게 있었고요. A는 플러스 Q를 주고 B는 마이너스 Q를 줬다면 전이 V-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좀 독특하게 뭐를 했죠? 접지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 접지를 하면요. 적분 구간이 접지된 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요 구간만 돼요. 그럼 요 구간 노란색 구간만 적분을 하면 전위를 한다는 게 마이너스 인테그랄 어디예요? B에서 A까지만 되는 거죠. 2의 dr. 그럼 이 얘기는 요거 풀었다는 얘기는 얘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결국 접지를 했다는 건 B도체의 마이너스 Q쿨롱을 대전했다라는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을 찍으시면 안 되고 2번을 찍으신 분들이 맞히셨겠죠. 이렇게 푸는 조금 독특한 문제였어요. 5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행판 캐패시터에 어떤 유전체를 넣었을 때 전속 밀도가 나왔고요. 최적당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유전율을 구해라. 자, W2라고 해서 전속 밀도가 있을 때 최적당 에너지는 2 입실론분의 D의 제곱 아닙니까? 그럼 대각선으로 곱하면 D제곱은 그냥 W라고 쓸게요. 2의 입실론이 되니까 유전율 입실론이 2W분의 D제곱. 저희 책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2배에다가 W라고 하는 최적당 에너지가 얼마가 나왔죠?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전속밀도 D는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것의 제곱을 해자 이거예요. 계산기 눌러봤더니 2.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2번이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까지 해결이 되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죠. 6번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히스테리시스 손실. 요건 뭐냐면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하는 히스테리시스 손은 일단 식이요. pH가 에타 FBm의 1.6승이에요. 일반적으로. 뭐 최대 자속 밀도의 크기가 1.2에서 1.5 범위라는 게 없으니까 1.6승에 비례하는 게 맞는데 이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루프 면적이에요. 히스테리시스 루프 면적 있죠. 이 면적이 제곱미터 아닙니까? 얘를 최적당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곧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이라고 나와 있는 4번을 체크하시면 6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죠. 다음 7번 그림과 같이 극판의 면적이 S제곱미터인 평행판 캐패시터에 유전율이 입실론 1은 4, 2는 2인 유전체를 채우고 A, B 양단에 V볼트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그때 입실론 1, 2의 유전체 내부의 전개색이 E1과 E2의 관계식을 찾으라는데 자, 콘덴서가 존재하고 단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이때 전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전개가 수직으로 간다고 볼 수 있죠. 수직. 요 경계면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그럼 전속 밀도가 일정이니까 D1과 D2가 같다라는 성질이죠. 그럼 D1은 E1 곱하기 입실론 1이고 D2는 E2 곱하기 입실론 2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입실론 1이 4니까 4의 E1 값은 입실론 2가 2가 돼서 2의 E2 값과 같죠. 2로 약분하면 2배의 E1은 E2와 같다라는 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E1은 2배의 뭐로 나와야 돼? 2배의 E1은 E2와 같다. 여기 있네요. 3번. 모양 똑같은 게 3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시죠. 간격이 D미터이고 면적이 S제곱미터인 평행판 캐패시터의 전극 사이의 유전율이 입실론 유전체를 넣고 전극간 V의 전압을 가했을 때 극판을 떼어 필요한 힘의 크기를 구해라. 이건 뭐냐? 대문자 F를 구하는 건데 면적당 작용하는 힘에다 면적 곱하라는 얘기죠. 다만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공식 중에 전위가 들어가는 공식을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공식을 보면 2분의 1의 2제곱의 입실론은 있어요. 곱하기 S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전위가 들어가는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바꿀까요? 2분의 1의 D분의 V의 제곱에 입실론. 거기에 곱하기 얼마? S까지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정리했더니 2분의 이대로 쓸까? 요거 나와 있는 대로 써주면 2분의 1이라는 거 다 공통으로 써놨죠? 2분의 1 공통으로 써놓고 또 입실론 있으니까 써놓고 D제곱분의 V제곱 곱하기 S다.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8번에는 정답이 되는 게 4번이 되겠습니다. V가 들어가는 게 힌트죠.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는 공식은요. 이 스몰 f라고 하는 면적당 작용하는 힘은 S분의 F라고 해서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는데 최적당 에너지 공식이랑 같잖아요. 그래서 기본 공식이 4개가 있죠. E입실론분의 D의 제곱, E입실론분의 로우 S의 제곱, 2분의 1배의 2제곱의 입실론, 2분의 1배의 2D. 이 중에 얘를 쓴 거예요. 기본이 되는 공식. 그래서 8번에는 4번이다 라는 거.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번으로 보면 다음 중 기자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기자력은 기전력에 대응되는 요소예요. 그래서 F라고 쓰고 식은 NI, 단위는 암페어 턴이 되는 거죠. 자속을 흐르게 하는 근원이 되는 힘을 기자력이라고 하는데 기전력에 대응된다 맞는 거고 자기 회로의 자기 저항과 자속의 곱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 저항 RM이라고 하는 게 R은 I분의 2에 대응되는 거니까 파이분의 F가 되거든요. 그래서 F라고 하는 기자력을 이렇게 표현하면 RM 곱하기 파이라고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자기 저항과 자속의 곱하고도 맞다. 이런 얘기고 4번 코일에 전류를 흘렸을 때 전류 밀도와 코일의 권수의 곱의 크기와 같다. SI 단위로 암페어를 쓴다. 암페어나 암페어 턴이라는 걸 써도 된다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1번도 맞아요. 여기 보시면 암페어 턴이라고 되는데 턴이라는 건 권선수니까
권선수가 1회라면 무시해도 되죠. 그럼 남는 건 4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을 4번이라고 하면 되고, 여기에 전류 밀도와 코일의 권수의 고백 크기하고 같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여서 전류 밀도라고 하면 스몰 i가 되고 권선수는 n인데 이게 뭐요? 이거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아예 말이 안 되는 걸 저 넣어놨으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유전율이 입실론, 투자율이 뮤인 매질내에서 전자파의 전파 속도, 죄송합니다. 전파 속도라고 하는 거 V가 되고요. 얘는 위상정수분의 각속도가 돼서 루트 LC분의 1, 여기까지는 회로, 자기약에서는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라고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네요. 4번. 물론 더 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11번 문제. 평균 반지름이 R 이럴 때 그림 자체가 환상 솔레노이드예요. 그때 자개의 색이니까 H는 길이 L분의 NI가 되는 거고, 그러면 평균 반지름을 써서 2파이 R분의 NI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2파이 평균 반지름이 얼마죠? 20cm, 0.2m. 그 다음에 또 뭐 써야 돼? NI라고 하는 게 N이 500회, I라는 전류는 4A. 이거죠. 그럼 여기 문제에 있는 6제곱cm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눌러보시면 1590이다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 하네요. 자, 다음 문제 12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12번 문제는 패러데이 관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패러데이 관이라는 건 전속이 많아서 그걸 하나의 관에 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관을 하나 만들고 요 관 안에 전속이라는 게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속이 많으면 당연히 밀도가 밀하면 전개의 세기가 세지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의 기존 전하가 있는 거고요. 전하가 있을 때는 불연속, 전하가 없을 때는 연속. 한번 묶어놓으면 개수를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 찾을게요. 패러데이 관 중에 있는 전속 수는 그 관 속에 진전하가 없으면 일정하며 연속적이다. 없으면 연속이라고 본다고 했어요. 2번. 패러데이 관 양단에는 양 또는 음의 단위 전하가 있다. 맞고요. 패러데이 관 한 개의 단위 전이차 보유 에너지는 2분의 1줄이다. 패러데이 관의 밀도는 전속 밀도와 같지 않다. 말이 안 되죠. 패러데이 관의 밀도하고 전속 밀도하고는 같은 거니까 12번에는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 3번 같은 얘기가 조금 생소할 수는 있어요. 근데 패러데이 관 한 개의 단위 전이차당 보유하는 에너지는 2분의 1줄로 고정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틀려 있는 4번을 무조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밀도가 밀할수록 전개세가 세다고 했으니까 패러데이 관의 밀도와 전속 밀도는 같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다음 13번 넘어가 보실게요. 공기 중 무한평면도체의 표면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4쿨롱의 점전하가 있다. 이 점전하가 받는 힘을 구해라. 자, 근데 전하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영상분 전하를 생각해야만 힘을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한평판이란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무한평판도체에 영상 전하가 있으면 힘은 4파이 입실론 제로의 A가 아니라 2A의 제곱에다가 Q 곱하기 Q-가 돼서 마이너스의 16파이 입실론 제로 A 제곱분의 Q 제곱, 이게 무한평판의 영상전화에 의한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기가 마이너스가 다 없다라는 건 마이너스는 생략이 가능한 거고, 이때 2m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16파이 입실론 제로의 2의 제곱. Q라고 하는 건 얼마가 나왔지? 4쿨롱. 4의 제곱이라고 쓰죠. 그러면 요거 4하고 4, 4, 16하고 없어지네. 그럼 4만 그대로 남으면 되겠다. 요거 4는 살려야죠. 16을 없앴으니까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다 라고 하는 2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넘어가실게요. 반지름이 R미터인 반원형, 반원이라고 나왔거든요. 중심호의 자개요. 원의 중심의 자개는 2A분의 NI예요. 원형 코일 중심 자개. 근데 반원이니까 2분의 1하면 4A분의 NI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밖에 없는데요. 4번. 권선수 없다고 쳤을 때. 그래서 14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문제고.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공 중에서 0.1m의 위치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쿨롱의 전하가 있을 때 2,0m에 있는 1쿨롱의 점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뭔 얘기냐면 진공이라는 곳에 점 0,1이라고 하는 위치에 어떤 전하가 하나 있고요. 2,0이라고 하는 곳에 1쿨롱이라는 점전하하고 작용하는 힘을
라는 거죠. 그럼 어쨌든 거리 벡터를 찾아야 돼요. 그럼 나중 벡터에서 나중 좌표에서 처음 좌표 빼니까 2i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j가 될 거고 거리 벡터의 크기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서 루트 5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좌표상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4파이 입실론 제로 R의 제곱 A의 제곱분의 Q1 곱하기 Q2가 되다 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보죠.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루트 5의 제곱, 루트 5의 제곱이 되고 Q1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Q2라고 하는 게 1이 되는 거죠. 요 계산기 누르면요. 마이너스 5분의 18 나온대요. 그래서 마이너스 5, 3, 15, 5, 6, 30. 3.6이라고 하는 게 이게 힘인데 보기가 스칼라로 나온 게 아니라 벡터로 나왔잖아요. 그럼 이 벡터로 돌려야 되니까 F라고 하는 벡터는 단위 벡터의 F의 크기가 되겠죠. 근데 단위 벡터는 거리 벡터의 크기분의 거리 벡터가 되고 마이너스 3.6을 곱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거리 벡터의 크기가 아까 얼마였어요? 루트 5. 그죠? 그리고 거리 벡터가 얼마입니까? 2i 마이너스 j 곱하기에 마이너스 3.6을 해라.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 눌러보시면 이거 3.6을 할 필요가 없네요. 분모가 뭐 5 루트 5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3.6보다 그냥 분수식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낫겠어요. 그래서 그냥 분수식 5분의 18 그대로 갈게요. 5분의 18 그대로 가면 좁네. 최종적인 모양이 5 루트 5. 마이너스니까 일단 마이너스 붙이겠습니다. 5 루트 5에 36i.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5 루트 5에 18j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5 루트 5에 36j i라는 거 대신에 x라고 쓰면 되고 5 루트 5에 18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네요. 2번. 그래서 15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된다. 그냥 힘을 스칼라에서 벡터로 돌리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16번. 내압이 2kV이고 용량이 각각 0.01, 0.02, 0.04가 나왔는데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대압. 보통 우리 책에 1750이라는 게 답이었거든요. 찍으면 위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V는 C분의 Q가 되는데 C 3개가 직렬이니까 합성할 때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C3분의 1분의 1에다가 콱 씹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계산을 좀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 1 쓰고 C1을 0.01 10의 마이너스 6승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6승으로. 그리고 여기가 0.02 또 10의 6승으로 올리고 또 더하기 0.04 10의 6승으로 올리고 곱하기 V가 얼마예요? 2kV. 이게 우리 책에는 아마 1kV 나왔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C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제일 작은 거 기준하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작은 거 0.01을 쓰는 거죠. 0.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우리 책이 1 나왔을 때가 1750이었으니까 2 나오면 그거의 2배인 3500이 나왔겠죠. 그래서 살짝 바꿔놓은 문제라 사실 걱정했어요. 이 문제 딱 볼 때 이거 1750 찍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17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단면적이 S제곱미터가 균일한 환상철심에 권수가 N1인 A코일과 권수가 N2인 B코일이 있을 때 A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를 L1이라고 한대요. A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를 L1이라고 했을 때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해라. 자, 이거는요. 책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요. 사실 무슨 의미냐면 권수가 N1인 A코일이 있고 권수가 N2인 B코일이 존재하고 있을 때 A코일의 인덕턴스를 L1이라고 한다면 상호 인덕턴스는요? 하고 물은 거죠. 근데 실제로 상호 인덕턴스 공식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의 루트의 L1, L2라는 거죠. 그런데 누설자속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K를 1로 보란 얘기예요. 결국 루트 L1, L2를 풀자라는 건데 L1은 나왔죠. L2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2를 찾아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찾을 때 인덕턴스는 권선수의 제곱한다라는 성질이 있으니까 L1 대 N1의 제곱은 L2 대 N2의 제곱과 같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풀면 N1의 제곱 곱하기 L2가 N2의 제곱 곱하기 L1이가 L2는 N1분의 N2 전체의 제곱 곱하기 L1이죠. 이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 대입하면 루트 L1이라는 자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L2를 N1분의 N2의 전체의 제곱 곱하기 L1이 되니까 L1 곱하기 N1분의 N2가 답이다. N1분의 L1, N2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저희 책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이게 아마 올해 21년도 1회인가요? 2회인가요? 이렇게 비슷한 게 한번 바뀌어서 나온 적 있었죠? 출제위원이 비슷한 사람인지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내고 있어요. 18번의 문제. 간격이 dm, 면적이 s제곱미터의 평행판 전극 사이에 유전율이 입실론인 유전체가 있다. 전극 간의 전압을 가했을 때 변이전류 밀도를 구하세요. 변이전류 밀도라고 하는 스몰 id는 라운드 t의 라운드 d라고 해서 전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로 구하는 거죠. 그럼 얘는 라운드 t의 라운드 2 곱하기 입실론이 되는 거고, 요거를 라운드 t의 라운드 입실론 하나 보내놓고 d분의 v로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입실론이라는 거 하나 두고 라운드 t의 라운드라고 쓰고 d분의 v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vm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실론 그대로 vm 그대로 사인 오메가 t 미분하면요, 그쵸? 오메가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그래서 오메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뭐가 있나? 간격이 dm라고 나왔는데 d를 안 썼네. 요것에 여기 d를 써야죠. d분의 vm이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d분의 vm에다가 입실론에다가 오메가에다가, 일단 오메가가 밑에 들어가는 거는 땡이고요. 사인으로 나와 있는 것도 버리죠. 각도 안 바뀌었으니까. 그럼 1번밖에 없죠. 그래서 d분의 이거 그대로 쓰면 d분의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입실론, 그 다음에 오메가, 다음에 vm,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똑같잖아요. 이렇게 풀면 돼요. 각도를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그래서 18번도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19번하고 20번 두 개가 남았습니다. 한번 보죠. 19번 문항은 속도 v의 전자가 평등 자개 내의 수직으로 들어갈 때 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게 뭐예요? 속도 v라고 하는 전자가 평등 자개에서 수직으로 입사하게 되면 항상 원운동을 했고, 이때의 궤적이 리얼한 뮤직비디오는 베스트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각속도 오메가는 명박이다 라고 했었던 것 같고요. 주기 t는 명박이가 파이다 이렇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외우는 거고 찾는 거죠. 1번 구면 위에서 회전하고 구의 반지름은 자개의 세기에 비례한다. 한번 볼까요? 자, b가 h가 되잖아요. 곱하기 2의 mv. 그럼 자개의 세기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게 맞네요. 이 1번인 것 같은데요. 19번의 1번. 잠깐 볼까? 구면 위에서 회전하고 구의 반지름은 자개의 세기.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죠. 그러니까 이 1번은 틀렸네요. 원운동을 하고 원의 반지름은 자개의 세기의 비례. 아니죠? 반비례죠. 원운동을 하고 원의 반지름은 자개의 세기의 반비례. 얘죠. 원운동을 하고 원의 반지름은 전자의 처음 속도의 제곱. 안 나오죠. 속도만 나오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갖다 놓고 푸네요. 나머지 거는 필요 없었고. 자, 마지막 20번 문제. 쌍극자 모멘트가 m인 전기 쌍극자에 의한 임의의 점 P에서 전기의 크기는 쌍극자의 중심에서 축방향과 P를 잇는 선분 사이의 각이 얼마일 때 최대가 되느냐. 자, 지금 보니까 전개의 크기를 물었거든요. 쌍극자 전개 2를 벡터로 표현하면 얼마예요? 4파이의 입실론 제로 R 3승분의 2m의 코사인 세타 R 제로 성분 더하기 4파이의 입실론 제로 R 3승분의 라지 m의 사인 세타의 세타 제로 성분이에요. 그래서 스칼라로 바꾸면 공통이 되는 성분이었던 4파이 입실론 제로 R 3승분의 라지 m까지는 그대로 쓰고 루트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던 거죠. 어쨌든 이게 최대값이 되려면은 여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요 녀석의 크기가 제일 커져야 돼요. 맥스 값이. 근데 코사인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범위 안에 있는데 코사인 0도일 때가 1이잖아요. 그래서 0도면 되는 거죠. 또는 0도가 안 나왔으면 180도도 돼요. 마이너스 1을 거 제곱했을 때. 그래서 코사인은 0도일 때 1, 90도일 때 0, 180도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선 답이 얘가 되는 거겠습니다. 해서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 마찬가지 올해의 공통점은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다 해볼만 하다. 너무 어렵게 공부 안 하셔도 저희가 알려드린 것만 제대로 해주신다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